자, 그리고 중간에 끊겼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기준소득금액과 2월 결손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한도액을 각각의 기부금의 한도율을 적용하셔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부금 세무조정에 요거 개정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2월 된 기부금 세무조정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정은 단기 기부금 세무조정을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2월 된 법정 기부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접대비 한도액 이거 있죠? 요 금액. 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2월 된 기부금을 송금 산입합니다. 기타로. 송금 산입은 기타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밖에 소득 처분될 내용이 없어요. 자산부채 차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세무조정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기부금 세무조정입니다. 장부에 단기 지출한 법정 기부금이 있을 거고요. 뭐예요? 요거죠. 접대비 해당해. 요거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법상의 법정 기부금 한도액 있죠. 여기 우리 적어놨던 거. 이 한도액 중에서 반가로 1번에서 송금 산입한 금액 있죠. 요거를 차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감한 금액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부에 계상된 기부금이 세법상 기부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이 발생이 되고요. 송금벌산입 기타 사회 유출을 하게 됩니다. 10년간 2월 되고요. 한도 미달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사주조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거는 위에서 우리가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 있죠. 얼마겠어요?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 이거겠죠. 여기 송금 산입했으니까 송금으로 인정된 거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됐겠죠. 한도 미달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기지출 법정기부금의 범위 안에서 송금으로 인정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정기부금에서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또 차감을 하고 나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뭐 왜 차감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그냥 차감하면 안 하면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차라리 좀 율을 내리고 요거를 차감하지 않게 되면 뭔가 좀 깔끔한 산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차감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에는 2월 된 그 기부금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더라도 2월을 시키지 않아요. 2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왔을 때만 10년 동안 2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정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준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으로 출발은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 있죠. 여기 위에서 차감한 금액 요거, 그리고 또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서 송금 인정받은 금액 있죠. 그것까지 다 차감을 한 금액에서 10%, 사회적 기업이라면 20%의 금액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정 가장 처음에 하실 거는 2월 된 기부금 세무조정 먼저 하시는 거예요. 2월 된 기부금과 단기의 한도액 계산을 해서 단기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일단 송금 산입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위에 지정기부금 한도액 중에서 1로 송금 산입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었으면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월이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뭔가 조금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부금 한도액이에요. 자, 세법은 여기까지 기부금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지정기부금이라고 해볼게요. 지정기부금도 10년간 2월 되는 기부금이니까 만약에 10년 전에 발생된 2월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선입선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일단 2월 기부금을 다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한도액은 뭐예요? 이만큼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합법은 이만큼의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2월된 기부금이 있으면 일단 2월 기부금 다 때려 넣어요. 여기다가 먼저. 그 다음에 단기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지출 기부금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숫자 넣어 볼게요. 한도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0입니다. 2월 기부금이 200이 있었어요. 단기에 지출한 기부금이 얼마냐 하면 400이래요. 그러면 단기 기부금은 얼마까지 인정돼요? 300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도 초과액 얼마 나와요? 100원 나오게 되죠. 단기 지출 기부금이 내가 400이라고 했으니까 300까지는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한도 초과돼서 얘는 또 10년간 2월이 되겠죠.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기부금의 송금 산입은 선입선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도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번 연도에 나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 즉 내가 이번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이다. 정기에 2월 된 거 있으면은 일단 2월 기부금 다 일단 송금으로 인정 때려놓고요. 만약에 정기 2월 기부금이 600이다라고 한다면 500까지만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올해는 무조건 500까지 인정이에요. 아시겠죠? 단기 기부금이 2월 기부금 다음으로 이제 한도액 계산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세무조정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밑에 우리 이제 제가 예제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쭉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걸 보시면 어떻게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지가 감이 서실 거예요. 자, 그럼 접대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요. 주식회사 A, 사회적 기업 아니고요. 제20기 사업연도의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20기의 지정기부금 한도의 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양가로 1번의 주식회사 A의 제20기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은 각각 1억 원과 1,0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0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국방헌금 50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현재 요거 두 개 계상되어 있으니까 얼마?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겠죠. 이 1,700만 원의 금액 중에서 국방헌금인 500만 원은 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인 얘는 1,200만 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만 어디에 넣을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때려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4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 특수관계 없고요. 시가 1억 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5천만 원에 고가 매입을 했대요. 고가 매입 체크하셔야죠. 장부의 매입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이제 계상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떠한 내용을 얻을 수가 있냐면 이거 여러분들 의제기부금입니다. 시가 얼마예요? 1억 원. 그러면 시가 1억 원짜리 토지 나 원래 얼마에 사와야 돼요? 1억 원에 사와야 돼요. 근데 1억 5천만 원에 사왔어요 현재. 고가 매입 같은 경우에 뭐예요? 시가에 130% 하시면 된다고 했죠. 저가 양도 같은 경우에는 70%, 고가 매입 같은 경우에는 130% 하셔가지고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왜? 정상가액이라는 거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걸 벗어나가지고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인정을 하지 못해요. 1억 3천이죠. 1억 5천과 1억 3천의 차이 얼마예요? 2천이죠. 이 2천만 원만큼을 뭐? 기부금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금이죠.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플러스 2천만 원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보, 의제기부. 뭔지 아시겠죠? 특수관계 없는 사람한테 내가 고가 매입을 해봤어요. 원래 시가 1억 원짜리라면 나는 1억 원에 매입해 오면 되는데 이걸 1억 5천에 매입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제18기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 그 이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700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사업연도 법정기부금 송금산입 한도액 초과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법인세 그 기부금 한도 초과액 계산해 볼게요. 일단 뭐 계산해야겠어요? 기준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으로 한도액 계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준소득금액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준소득금액 출발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여기 있잖아요. 차가감 소득금액 플러스 법정우리사조 지정기부금 해당액. 법정우리사조 지정기부금 해당액은 우리가 이미 구해놨어요. 그렇죠? 뭘로? 여기 우리 500, 2000에서 2500이 법정기부금 해당액이다라는 거 봤고요. 우리사조조합기부금 없었고요. 지정기부금에서 1200만 원이 해당액이다라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차가감 소득금액만 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무조정을 반영해 주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현재 1억 원으로 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와 2월 그 계산액 제외하고 나머지의 세무조정을 반영을 해줘야겠죠. 뭐 있어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 대상이다라는 거 아시죠?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세 비용이 나왔다. 다시 이것을 송금에 산입시킬 수는 없어요. 최종 결과값은 과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수준 높은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고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외가액이 현재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에는 현재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냐 하면 토지 1억 5천, 현금 1억 원. 현금 1억이 아니죠. 현금 1억 5천이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을 건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토지의 장부가액 130까지만 인정한다고요. 현금 150 나갔지만 나머지 20은 뭘로 본다고? 기부금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법정기부금 해당액에 반영을 했었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갔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세무조정입니다. 뭐가 발생이 돼요 현재?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옮겨보면 이거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결국 뭐예요? 토지 20만큼 줄이고 기부금 20만큼. 빨간색은 세무조정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오면 뭐? 무조건 송금산입. 토지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마이너스 유보. 요게 빠졌죠. 요거를 여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수준이 높은 문제죠. 그래서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 봐라 라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한번 출제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기부금 해당액에 반영되는 것 이외에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도 반영돼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말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차가감 소득 금액 9천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소득 금액은 9천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법정기부금 해당액인 2,500만 원과 지정기부금 해당액인 1,200만 원까지 반영을 해서 1억 2,700만 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무상 결손금 얼마예요? 18기에 지금 우리 20기고요. 18기라고 한다면 10년 이내의 결손금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억 2,700 마이너스 700 요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스타트예요. 한도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은 50%의 한도 적용률을 선택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한도액은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 세법상 인정하는 기부금의 한도액은 세법상의 기부금은 얼마? 6천만 원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뭐?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선입선출법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2월 기부금이 먼저 있다라고 한다면 2월 기부금 먼저 송금 산입해줍니다. 얼마 있었어요? 19기 사업연도 법정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 1,000만 원 있었죠. 지금 20기고요. 19기라고 한다면 그 전이에요. 10년 이내에 발생된 한도 초과액이죠. 이거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이내에 발생된 한도 초과액은 이번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얼마? 6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큼은 2월 기부금 송금 인정. 송금산입 기타라는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줄 세무조정이 단기기부금이죠. 단기기부금 해당액 얼마였어요? 2,500이라고 우리 이미 구해놨었잖아요. 여기서 해당액 그대로 그냥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접대비 한도액 6천만 원인 거 우리가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6천만 원 중에 이미 1,000만 원만큼은 송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송금액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인정받았죠.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송금 인정액은 얼마?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단기에 실제 얼마 지출했어요? 2,500만 원 지출했잖아요. 5천만 원까지 인정해 줄 건데 2,500밖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출한 금액 전액 다 인정이에요. 그러면은 10과 25, 60에서 35를 빼면은 25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 25는요? 그냥 없는 거죠 뭐. 세법상 기부금 한도액이라는 건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즉 초과하는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해줄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접대비나 기부금 마찬가지예요. 세법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한도액이 해당액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이라는 걸 해주지는 않습니다. 2월액 송금 산입과는 지금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러면 2월 기부금에 대한 송금 산입 세무조정만 하고 단기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겠죠. 5천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건데 2,500밖에 안 썼으니까 그냥 2,500 다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볼게요. 지정기부금 해당액 현재 1,200만 원이죠. 지정기부금 한도액 어떻게 계산해요? 기준소득 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 일단 스타트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차감을 해줘야 됐어요. 이거 얼마 인정받았겠어요? 그림 보면 되잖아요. 6천 중에서 일단 2월 된 거 1,000만큼 송금 인정 받았고요. 단기에 지출한 거 25 전액 다 송금 인정 받았잖아요. 그쵸?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단기에 지출한 금액 전액 다 인정을 받았죠. 그럼 인정된 금액 얼마예요? 35, 3,500만 원. 6천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3,500까지만 나갔기 때문에 3,500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법정기부금 중에서 송금 인정된 금액 얼마? 3,500. 이 중에서 10%까지만 한도액을 인정해 주겠다. 얼마? 850만 원. 해당액과 한도액 이렇게 계산 나오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무조건 2월 기부금 송금 산입이라고 했어요. 지정기부금 한도액 얼마예요? 850만 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2월 된 금액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해야겠죠. 2월 지정기부금은 현재 없어요. 지정기부금 한도에 850이고요. 둘 중에 작은 거 0이니까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할 거는 없다는 거죠. 2월 기부금 현재 없어요. 단기 지출한 기부금 한도액을 보니까 1,200만 원이래요. 얘는 없는데 얘가 이번에는 85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래요. 단기 지출한 금액. 세법상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85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초과하는 350은 뭐?
이거 인정 못하죠.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외출 이렇게 처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감이 잘 안 오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뭔가 더 약간 이게 머릿속에서 구조가 잡히면서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던 거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림 통해 가지고 한도액 딱 이렇게 네모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먼저 2월 된 것부터 이렇게 송금으로 인정받아서 얘는 송금 산입 세무조정 기타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기 지출한 금액은 총 세법상 이번 연도에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인 6천 중에서 10만큼은 이미 인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 얼마? 5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단기 지출한 게 25니까 25 전액 인식하면 인정하면 되고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겠죠. 만약에 여기서 단기에 지출한 금액이 6천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송금불산이 1,000만 원에 대해서 기타 사비 외출을 해줘야겠죠. 2월 된 금액 1,000 빼고 나머지 인정할 수 있는 게 5천인데 단기에 6천을 지출했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송금불산이 기타 사비 외출이라는 세무조정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연스럽게 10년 동안 2월 되는 거고요. 단 법정과 지정에 한해서.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접대비와 기부금은 이 문제까지도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